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유착관계가 있는 한국 범죄 조직 70%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신매매와 텔레그램으로 범죄 행각이 국내에서 진행 중이며 국내 조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하청 조직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인책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취업 알선, 신종사업 등으로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는 실태다. 또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기반 모집책 시스템으로 장기간 작업을 하여 로맨스 사기, 온라인 도박, 주식 사기 등 한국인에게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엄청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유착관계가 있는 국내 조직 70%의 인적 사항은 현재 한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경찰, 검찰은 캄보디아와 연루된 국내 조직원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다수 풀어주고 있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 모집체 조직의 70%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음에도 경찰, 검찰, 수사기관은 캄보디아와의 연루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국내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범죄 조직이 훨씬 더 전문화되고 기술화되고 있으며 AI 딥페이크나 AI 딥보이스를 활용하여 해킹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을 쓰고 있는 실태다. 캄보디아에 위치한 중국 범죄 조직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유착관계로 인해 더 많은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겉은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속은 썩은 알맹이로 채워놓으면 언젠가는 부패하여 숨기려고 했던 비리들이 들통나게 될 것이오. 그때가 되면 부패한 사회 속에 망가져가는 국민들의 고통의 절규가 범죄 조직과 결탁한 정치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루된 한국 범죄 조직을 감싸고 도는 것이오.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모두 손안에 쥐고 법 위에 군림하며 올라서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한국 범죄 조직의 칼날이 무고한 국민들을 향해 뻗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캄보디아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이 언젠가는 법치주의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 것만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나무라도 밑둥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랑비에도 버티지 못하고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신을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자세 태도가 올바른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비리로 이익을 축적하는 부는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쌓아 올린 부의 탑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가? 오로지 남을 짓밟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향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무력으로 손에 넣고 욕망으로 가득 찬 당신을 위한 세계입니다. 또한 전북은행의 불법 자금 세탁 범죄를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세탁 후이용 그룹과 거래한 전북은행은 국내 코인 거래소와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인증계좌 계약을 맺고 있어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법적 조사가 필요함에도 현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년간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불법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납치 감금당해 있는 2,000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구출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건가요? 현재 청년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갖다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들만을 위한 세상에 국민의 설 자리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오늘날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을 흘리며 묵묵히 조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세계의 경제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패한 사회 속에 흔들리는 경제 상황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끝도 모르고 치솟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셋값도 뛰어 전전긍긍하며 한숨만 내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매듭이 꼬여버렸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울창한 숲에 겨울이 찾아오면 나무에 떨어진 낙엽이 나무를 성장시키는 거름이 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리하여 다음에 찾아올 봄을 맞이하게 되고 숲은 다시 오색이색을 입고 숲에 사는 동식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 각층의 문제점과 제도를 효율성 있게 재검토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을 세우고 국민이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년 전 그날로 되돌리고 싶다. 2022년 10월 29일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 손해배상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또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3년 전 10월 19일 참사 당일 오후 6시경부터 수십 통이 넘는 112 압사 신고 접수가 경찰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고 참사 발생 3시간이 넘는 시각 골든 타임을 넘겨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을 축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할 용산구청과 수십 번의 압사 신고를 무시한 경찰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참사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용산구청과 경찰은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로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159명 참사 희생자분들 또한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재수사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